안녕하세요. 명탐정 실비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 없이 단독 낙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속에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연립주택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매 검색으로 들어가셔서요. 서울로 놓고 물건 종류는 연립주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매각 허가 등 선택해 주시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 수십억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에 적합한 6억 이상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 선택 후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총 5개 물건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을 보시면 감정가가 무려 11억 1천만 원 하는 빌라 물건인데요. 1차에는 유찰이 되었고 2차 80% 최저가에서 거의 근접한 8억 9,199만 9,999원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이번에도 단독 낙찰인데요. 역시나 이 물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0억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경매 물건지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용 면적이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물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 참고자료의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전용 면적 98제곱미터 그리고 공급 면적 약 117제곱미터 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쉽게 시세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어려운 면이 있어 아파트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빌라의 시세 조회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감정평가서의 거래 사례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가 있는데요. 이곳은 다행히도 동일 번지에 거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거래 시점이 2021년도, 즉 4년 전이라는 것인데요. 거래 가격을 보시면 해당 물건과 동일한 면적의 전용 98제곱미터 물건이 2021년 당시 10억 9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서상에 거래 사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빌라의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립 다세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본 물건이 광진구 광장동 332-9 극동빌라였는데요. 주소를 선택해서 단지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단지명의 극동 검색하면 극동빌라가 나오죠. 여기에서 매매로 놓고 보시면 연도별로 거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감정평가서와 같이 2021년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에 나온 거래 사례는 감정평가서상 나왔던 사례와 동일한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연도에는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동일한 면적은 거래 사례가 없고요. 2019년에 유사한 면적이 있는데 2019년 7월에 전용 98제곱미터 거래 금액이 6억 5천만 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2년 만에 6억 5천에서 10억 9천으로 무려 4억가량이 오른 것인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상승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이 동네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실이라는 사이트 다들 아실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동빌라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인접한 아파트인 워커힐 아파트는 안전진단 단계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도시공간 포털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진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밑에 정비 사업들을
빌라를 모두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여기 극동빌라가 있고 아까 우리가 아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인근의 빌라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면 큰 길 건너편 광나루 역세권 주변에 광진 극동 아파트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바로 그 밑에 있는 한강변 광장동 삼성 1차 아파트도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동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극동빌라도 급격한 시세 상승이 있지 않았나 유추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현재 시세는 어떤지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참고 자료에 네이버 부동산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래 방식을 매매로 놓으시고 총 4개 물건이 있는데요. 전용 192제곱미터 물건이 동일하게 18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당으로 보시면 2,986만원,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아까 낙찰받은 물건은 평당 얼마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의 공급 면적이 116.93제곱미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보면 약 35.5평 정도 되는데요. 낙찰 가격인 8억 9,200만 원으로 간단히 계산하겠습니다. 나누기 35.5평 하면 약 2,510만 원 정도, 즉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보다 평당 5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약 2억 원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낙찰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경쟁 없이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지난번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기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처럼 시세 조사가 쉽지는 않고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선뜻 도전하기에 어려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공부만 잘 해놓으면 나에게는 그만큼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12월 30일 이전인 2024년 11월 20일 배당 요구까지 마친 임차인이 있고요.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계약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 일자는 2022년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 일자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지만 확정 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하루가 늦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입일자는 계약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이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날짜입니다.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는 말소기준 등기일보다 빨라서 계약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하루 늦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순위는 이 명성벤처캐피탈 대부보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처럼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측 참고자료에서 예상 배당표 클릭을 해봅니다. 현재 낙찰받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보면 매수 시 인수위험 임차인이라고 해서 인수 추정 금액이 나오죠. 즉 해당 물건을 이 금액에 낙찰받았을 경우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이 1,400만 원 추가로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어떤 물건이 낙찰되고 나면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 등 최선 순위로 제할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금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순위는 바로 말소 기준 등기인 4억 5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이 임차인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위 배당 후 잔여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자란 금액은 바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잘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시세를 살펴봤듯이 시세보다 약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해도 시세보다 이미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물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입찰을
사는 입장이라면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통해서 남들과의 경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단독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전세 입자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요. 입주 당시에는 대출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는데 내가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집주인이 대출금을 꼬박꼬박 잘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는 내가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매 공부해 놓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경매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